안녕하세요. 오늘은 엄마의 말하기 연습 두 번째입니다. 52쪽에 화내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나요? 화 안에 있는 다른 감정 깨닫기. 예. 엄마인 우리를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감정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라는 감정입니다. 화. 예. 정말 이렇게 화가 나면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구나 하는 말이 들어도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또 막 그러다 보니 이제 화를 내게 되고 이제 화를 낸 후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 관계가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책과 우울로 이어지기도 하고요. 그런 우울한 마음이 관계에 영향을 주고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화라는 그런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. 모든 감정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고 합니다. 이런 그 화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이런 그 감정을 없애려고 막 이제 노력할수록 더 괴로움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면 화를 없애려고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마시고 막 쇼핑을 하고 뭐 텔레비전을 계속 보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여러 방법이 있어요. 그런데 이 화를 정말 통제할 수 없을까요? 네. 보통 사람도 화가 나면 막 이게 분출합니다. 그죠? 나 정말 화나서 너 때문이라고. 응? 당연히 이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. 응?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엄마가 화를 냈겠어?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화를 낼 때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와 둘이 있을 때와 또 여럿이 있을 때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. 그죠? 밖에서 여럿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엄마가 화내는 걸 자제하게 됩니다. 그런데 안에서 방에서 둘이 있을 때는 마구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. 막 그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감정을 통제하지만 아이와 둘이 있을 때는 이게 통제를 하지 않게 됩니다. 예.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. 너 때문에 화가 났어. 네가 날 미치게 하고 네가 날 무시했어. 그리고 다른 경우는요. 그래 나 화났어. 정말 화났어. 나는 지금 화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. 예,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첫 번째 너 때문에 화가 나서 네가 날 미치게 하고 날 무시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과 화라는 감정을 동일시하는 거예요. 그리고 화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 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래 나 화났어. 정말 화났어. 나는 지금 화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.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과 화라는 감정을 분리하고 그것을 감정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를 생각을 가지게 되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. 화라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. 자,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현관에서 아침에 그 학교 가는 아이를 보고 막 화를 냈어요. 준비물을 놓고 가서 엄마가 막 급하게 준비물을 챙겨서 주었거든요. 너는 왜 이렇게 칠칠하니? 준비물을 왜 못 챙기니? 막 그렇게 하고 화를 냈어요. 그런데 마침 옆집에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그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죠. 네, 금방 화가 풀어진 것처럼. 네, 그건 뭘까요? 이 화라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가 텔레비만 계속 보는 바람에 엄마가 야단을 쳤어요. 야단을 막 치고 있는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근데 담임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산만하고 준비물을 잘 안 챙겨요. 이런 그 불평스러운 말을 들으면 엄마는 아이에게 더 화를 내겠죠.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. 너무
학교에서 배려심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해요, 예의 발라요, 이렇게 칭찬을 하면 엄마는 야단을 치다가 금방 그 화가 누그러질 것입니다. 네,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는 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, 네, 그 화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난 화를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기 싫은 거예요. 예. 다시 말해서 화는 참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,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.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. 예, 화는 사랑으로 다루어야 한다,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화를 사랑으로 다루지 않으면 화병이 납니다. 화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소중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. 이 화는요, 화의 원인을 상대방 때문이라고 믿겠다는 신호고, 또 간절히 원하는 게 안 되고 있다는 신호, 그리고 이제 곧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겠다는 그 신호예요.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사실은 화라는 그 보따리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. 예. 자, 우리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먼저 해야 돼. 그리고 시험을 보면 꼭 100점을 맞아야 돼. 학원은 한 번도 빼먹으면 안 돼. 싸우는 거는 절대 나쁜 거야. 이렇게 자신에게 강요하는 게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자신에게 먼저 너그러워져서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돼야지 아이에게 더 너그러워지고 화를 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작가는 어떤 화는 화가 아니라 걱정의 달인이라고 합니다. 걱정되는 것을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예. 꼭 이렇게 해야 된다, 이런 당연적인 그런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유연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. 저도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.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그 딸이 굉장히 성실하고 잘 안 빼먹었어요. 학원 같은 데를. 제가 학교를 출근하는 엄마니까 아이가 이제 먼저 오면 이제 이렇게 학원에 갔다 오고 이런 것을 한 번도 빼먹지 않는 그런 성실한 아이였는데,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인가 이렇게 제가 왔는데 보니까 아이하고 소꿉놀이하고 아래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그 시간은 지금 학원 가 있을 시간인데, 그래서 피아노 학원 안 가? 그랬더니 엄마 나 오늘 놀고 싶어, 나 오늘 안 갈래, 이러는 거예요.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학원은 빼먹으면 안 된다. 한번 빼먹으면 습관이 된다. 이제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안 돼, 빼먹으면 안 돼. 또 한 번 빼먹으면 자꾸 빼먹을 수도 있고 빨리 갔다 와, 막 이랬어요. 그랬더니 엄마 난 한 번만 더 놀래, 오늘 안 갈래, 막 그래요. 그래서 빨리 못 가 하고 제가 화를 냈어요. 그런데 이제 얘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계단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,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사러 내려왔어요. 한 10분인가 5분인가 10분 후에 내려왔는데 안 가고 여전히 놀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저럴까,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. 그래서 다음부터는 빼먹으면 안 돼,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, 그리고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사고, 예,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그 유연한 그 생각으로 좀 생각을 넓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학원을 한 번 안 갈 수도 있고, 또 숙제를 한 번 빼먹는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, 그런 유연한 사고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기 58쪽에 참 중요한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
화라는 감정은 억누르거나 상대에게 떠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그 감정을 잘 보살피며 세밀하게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바람이 좌절됐는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아이가 떠들어서 내가 쉬지 못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면 엄마가 쉬고 싶으니 좀 잠시 조용히 해줄래? 라고 부탁하는 게 더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아이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를 위해서 조금 떠드는 것도 조용히 하고 아니면 밖에서 놀든지 아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참 제일 중요한 것은 화라는 감정을 막 억누르고 막 또 화를 떠뜨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잘 보살피면서 그 감정을 잘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 욕구가 좌절됐는지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. 아이한테 부탁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. 네. 네, 오늘은 화 안에 있는 다른 감정, 바로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고 그 자신의 욕구를 부탁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고 아이와의 관계가 늘 행복한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